김종인이 당 밖에서 2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 안에 말고 당 밖에 2명의 대권 도전을 타진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김종인이 타진했던 당 외 2명은 대선 주자가 될지도 모르는 당 외 2명은 고민하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통합당 합류 직전 외부 인사 2명을 각각 면담을 했다. 실제로. 그리고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이 없느냐 하고 뜻을 물었다. 2사람 모두 고민해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라는 의미겠죠.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는 대선 주자급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한 2명을 데려다가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인사라고 해도 최소한 제도권 정당 또는 공직사회 등 공적 영역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2명이 누구로 추측이 되느냐? 아직 추측입니다만은 짚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미 소문이 좀 나고 있어요.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안다. 당에 오기 전에도 다음 대통령감이 어떤 사람일까 관심 있게 관찰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권고도 해봤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에 오기 전에 이미 킹메이커가 되고 싶었나요? 김종인이 당에 오기도 전부터 다음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감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유심히 관찰해왔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한테 자기가 뭔데, 김종인이 지금은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때 본인은 당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본인이 뭔데 지금 권고도 해봤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 김칫국을 정말 사발로 들이마셨던 것 같습니다. 네, 북지님, 종이 날래 뻥치지 마라. 당신이 이야기했던 인간들 20년 전부터 해먹고 싶어도 못 해먹은 자들이다. 당신 말 잘 들을 대선 후보는 없다. 정신 차려.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전재구님이 홍석현, 김동연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홍석현은 아닙니다. 홍석현. 근데 김동연은 맞습니다. 김동연 아시네요. 역시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권주자의 자질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서 공무원이거나 뭐 정치를 해봤거나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공적 영역에서 식견과 경륜을 중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율TV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잠시만요. 좀 전에 율TV님이 율TV님이 지금 일부러 소문내고 있죠. 크크크 이렇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김종인식 정치입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 홍정욱, 김동연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정욱, 김동연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홍정욱과 김동연에 대해서 주변에 좀 서치를 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20대, 30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홍정욱이 누군지 김동연이 누군지 모릅니다. 인지도가 없다 일단. 그리고 저도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김동연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홍정욱은 알았어요. 그런데 김동연은 저도 사실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제가 몰랐을 정도면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98%에서 99%는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김동연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크롱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뭐 홍정욱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김동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동연은 지금 김종인이 지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김동연은 마크롱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대선 후보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크롱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김동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왔습니다. 근데 제이스님이 에이 난 또 걱정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홍정욱, 김동연이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김동연이나 홍정욱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시나리오가 있다. 어떤 식으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띄울 거고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 갈 거고 이 사람들이 인지도가 없고 해도 마크롱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프랑스에서 당선이 된 마크롱처럼 급격하게 여론몰이를 해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김종인이 알고 있다고 김종인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김동연이 누구냐? 학력부터 잠깐 볼까요? 국제대학교에서 법학을 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고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학벌은 당연히 좋죠. 학벌은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경력사항. 그런데 이 경력사항을 쭉 보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경력사항을 볼 때 예전부터 김종인이 뭐 경제를 잘 아는 무슨 젊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제 분야의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북지님, 홍석현, 김동연, 황쪼다, 유승민, 홍정욱, 종인영감, 당신 누구든지 좋다. 자신 있으면 홍준표를 이겨봐. 이기면 인정해준다. 대신 반칙하지 마라. 반칙하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똥침 넣을 거다. 자신 있으면 누구든지 홍준표를 이기고 와라. 그럼 인정해준다. 네, 북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시면 학벌부터가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경제 관료를 쭉 했습니다. 경제기획국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경제, 대통령실 행정관, 경제기획예산처, 비서실장 보좌관, 세계은행 선임 정책관도 했었어요. 네, 홍민나리님 이쯤 되면 종인할배 관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인할배 당신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세계은행 선임 정책관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그러다가 특이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일을 했었는데 꽤 오래 일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김동연은 좌우 모두 탐내는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충청북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으로 지역도 괜찮아. 위치도 괜찮아. 거기다가 경제 전문가야. 분명히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을 건데, 경제를 말아먹을 건데, 그때가 되면은 경제 전문가를 원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딱 맞는 인재 아니냐 하면서, 이 김동연 전 장관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욕심을 냈었고, 민주당에서도 욕심을 냈었다고 합니다. 서로 모셔가려고 했었대요. 김동연을 데리고. 서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서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김동연을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밀진 않겠죠. 대선 후보가 많으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김동연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갈까? 통합당 갈까? 하는데 통합당에서 야 우리는 대선주자로 밀어줄게 하면 당연히 대선주자로 오겠죠.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대선주자는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통합당을 가면 내가 대통령이야? 대선 후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이 대선 후보로 적극적으로 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여의도 분위기로 보건대. 그런데 저는요,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되겠습니까? 인지도도 없고, 우리나라 특성상. 근데 뭐, 잘 한번 해봐라. 잘 한번 뛰어봐라. 이 정도의 느낌은 제가 주겠습니다. 네, 영환님, 문재인 초기 경제부총리였는데 전혀 잘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무시했었죠.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것도 맞고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짓 했는데 이런 것도 막지도 않았어요. 그랬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막장 경제 정책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을 한 사람이다. 김동연. 이분이 과연 대선 경선에 나온다고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거기다가 정치 초보입니다. 정치는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인 나라에서 전무감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치열한 경선을 뚫고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악담이 아니라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만 잘한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경제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거랑 다릅니다. 학자와 교수와 정치인과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 초보는 안 된다. 우리가 황교안에게 한번 대여받지 않습니까? 정치 초보에게 맡겼을 때 당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나.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다. 정치 경험이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김종인이 하는 걸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약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김종인은 일단 우파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놀려고 합니다. 당원들도 개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참여 없이, 당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이 대선 후보야, 찍어줘 하면 우리 국민들은 찍소리도 안 하고, 야 그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이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찍어주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당원들이? 전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김종인과 미래통합당의 이런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은 너무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너무나 오만하다. 야, 나 비대위원장이야. 어? 내가 이 사람 대선 후보 하면 찍어. 당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참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권한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권한을, 왜들 권한을 가지면 이 권한을 주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체를 못한다. 아, 나 비대위원장이야. 이 힘을 주체를 못해. 황교안, 나 당대표야. 나 당대표니까 김영호, 나 공관위원장이야. 너 여기 가고 너 저기 가고 너 컷오프고, 넌 이 지역구, 넌 이 지역구 다 돌려막고 이 짓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 김종인도 똑같다.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갖고, 나 비상대책위원장이야. 이 권한을 주체를 못한다. 근데 북진님, 대선 주자는 스스로 크는 거지 누가 키워준다고 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황한테 당하고도 또 이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양아치들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가. 진짜 당원과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지. 참나. 네, 이렇게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북진님이 슈퍼챗을 계속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정말 짜증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오셔갖고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김종인은요, 말 바꾸기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던진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11월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의도 분위기로 보면은 7월달 안에 나온다. 7월달 안에 김종인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띄울 거다라고 얘기가 다 되고 있고, 이미 뭐 김동연이니 뭐 홍정욱이니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미 다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채팅창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부러 김종인이 아닌 척하면서 흘리고 있다. 이거 저는 김종인이 일부러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김종인은 일단 올해 말쯤 나올 거야. 올해 말쯤에 대선 주자가 떠오를 거야 라고 약을 쳐놨습니다. 네, 율티비님 몇 번을 얘기하지만 반기문도 못 버텼다. UN 같은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는 조직, 그 조직의 총장도 못 버텼는데 말도 안 되는 짓 좀 그만했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 고조선 시대 김종인 누룽지 사탕 할아버님, 홍준표 빼고 대권 주자 찾느라 발악을 하는군요. 건강에 해로워요. 그런데 원희룡, 김동연은 정치적 신념과 정무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쩝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어 안달난 것 같은데 그 모든 건 옛날식 옛날 사탕.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은 11월로 얘기를 해놓은 게 뭐냐? 시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올해 말쯤에 대선 주자가 떠오를 거야 라고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한 6개월 남았죠? 6개월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이때까지 시간을 벌어놓고 이래저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사람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홍정욱 띄웠다가 언론 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야 김동연 한번 띄웠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 또 찾아갖고 이 사람 띄웠다가 아니 또 아니야? 이 짓을 아마 12월까지 할 겁니다. 김종인.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엉뚱한 얘기를 흘리고 있어요. 김종인이. 뻔히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 김종인이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 말까지 박아놓고 이래 띄었다 저리 띄었다 이렇게 띄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려는 거, 자기 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야 6개월 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을 벌어놓고 이 사람 띄웠다가 아니면 저 사람 띄웠다가 이 짓을 지금 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 이 짓을 할 거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올 말에 그 전에 뭐 집에 가야 되겠죠. 정말 지금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고, 박지원 이런 사람 국정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거 보세요. 말이 되냐.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인 별로 뭐 기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은 뭐 전혀 기대도 안 되고. 근데 최근에 종편이나 공중파에서는 김종인이 잘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지 않냐 라고 약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황교안 때 조국 사태 때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었죠. 조국 사태가 황교안이 잘해서 뜬 겁니까? 황교안이 뭘 잘해서 그때 지지율이 올라갔었죠? 판사이기였어요. 조국이 너무 흔들리니까 판사이기로 조금 올라갔던 거다. 김종인이 뭘 잘했냐? 한번 말해보세요. 김종인과 주호영이 잘한 게 뭐 있냐? 뭐가 있어? 뭐 없잖아. 뭐 쥐뿔도 없잖아. 뭘 잘했어? 왜 그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냐? 윤미향 사태. 지금 윤미향 사태가 그냥 몇 달을 지금 시끄럽게 떠들었죠? 그거. 그리고 지금 집값, 부동산 보세요. 집값 미친듯이 올라갔고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다 돌아서고 막 난장판 낸 거. 22번째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내놓고 이짓거리 한 거. 요런 거.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
추미애, 민주당 이런 사람들 나서서 윤석열 죽이게 하는 거. 이런 악재들이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리고 미래통합당을 반사이익으로 올리고 있는 거.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뭘 잘했어. 김종인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주호영은 쇼라도 했죠. 주호영은 지난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자신의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뭐 절에 가갖고 뭐 생쇼라도 했죠. 어떻든 간에. 김종인은 뭐 했냐? 김종인 요즘 뭐 존재감이 있습니까? 김종인이 무슨 정책을 내놨어요. 국민한테 아젠다를 내놨어요. 뭘 했어요? 미래통합당에 있는 잠재적 대권 잠룡들 죽이기만 하고 있었죠. 잘한 게 뭐가 있냐? 잘한 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돼서 잘한 거?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데요?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김종인 잘한 거 뭐 있나?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은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내가 권한을 쥔 거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면 그럼 내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래저래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딴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미래통합당 될 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인님 무소속 복당 언제 될까요? 김종인 있는 한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김종인이 집에 가야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이 될 것 같다. 네, 무소속을 지금 미통당이 문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오로지 제가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김종인이 올해 말까지 막 이 사람을 띄우니 저 사람을 띄우니 생쇼를 할 거예요. 성과 하나도 없이 그냥 반사익 정도만 얻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과 문재인이 지지도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친 사고보다 더 큰 사고도 치고 온갖 생쇼를 다 할 거예요. 이 반사익은 얻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못하니까. 그거 외에는 없다. 미래통합당. 그러던 끝에 야씨 뭐야 이거. 김종인 무슨 대선주자 띄운다고 뭐하고 다 해놓고 뭐 하나 될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김종인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이 문을 닫고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기껏해서 그냥 야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선은 해야 되잖아. 내년 초쯤 가서 대선은 해야 되니까 대선 경선 가자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미래통합당의 희망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78대 박지원을 보니까 김종인도 대권 꿈꾸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야 이래저래 해보다가 도저히 이 당에는 대선주자가 없어서 안 되겠어. 내가 하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대권주자야 라고 하면은 온갖 욕을 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대권주자 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슬쩍 한번 나서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김종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인 하면 생각나는 거 경제민주화 왜 있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을 정치를 해오면서 김종인 하면 떠오르는 거는 경제민주화 외에는 없어요. 미천이 그게 다예요. 그 미천이 떨어졌어. 지금 김종인이 들어선 지 한 2달 됐나요? 뭐 성과가 하나도 없고 내놓은 게 없고 메시지도 없어요. 김종인을 중심으로 뭔가 이슈 파이팅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를 뜻하느냐? 미천이 다 떨어졌다. 김종인, 전략, 뭐 정책,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거 뭐? 민주당과의 협상력?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황교안 그래 어디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 황교안 당대표 초기에 저 열심히 밀어줬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2~3달은 밀어줬어요. 잘해라. 잘 좀 해라. 열심히 좀 해봐라. 열심히 밀어주고 전략도 제시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3개월 보고 황교안은 안 되겠다. 황교안은 글렀다. 아니 딱 보면 모릅니까? 꼭 1년
6개월 이상 가봐야지 합니까? 한 두세 달 해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황교안 이거 안 된다. 황교안은 정치하면 안 된다. 딱 알고 황교안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 3개월 후부터 제가 황교안을 비판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종인 아직도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김종인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켜봤으면 충분하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자마자부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내 전략, 내 정책 이런 것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뭐 대한민국을 난 이렇게 바꾸고 싶어. 나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 이런 게 있는 게 대부분의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분명히 김종인도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나서 한 두 달쯤 보면은 이미 다 웬만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미 한 두 달 지났어요. 근데 뭐 없죠. 그동안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후에 뭔가 나올 걸 기대하는 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주장인 겁니다. 없습니다. 나올 거 없습니다. 누구나 권한을 가지면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었던 걸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해놨던 잘 섬세하게 첨예하게 만들어놨던 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날릴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다 미천이 드러난 거다. 지금 앞으로는 약간 유행을 밟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김종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영아님 남북연락소 폭발도 한몫했죠. 제인씨가 제일 잘하는 평화쇼.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소문의 두 사람 홍정욱, 이국종 두 분이라는 말 들려요. 이국종은 아닙니다. 이국종은 전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은 야 내가 이 사람 띄우고 저 사람 띄우고 막 띄워. 그러다가 누구 하나 나오지 않겠어? 그냥 아무나 던져. 말하자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던져봐. 대선주자 누가 됐으면 좋겠어? 한 사람 다 던져봐. 그러다가 누구 하나 떠오르면 야 봐봐 이 사람이야. 이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잡는 이 짓을 바랄 수도 있다. 이런 유행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야 내가 앞으로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6개월 안에 뭔가 좀 일어나라 제발. 6개월 안에 뭔가 대선주자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러고 지금 집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이. 나올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입법안을 낼 때 1호 법안, 2호 법안 이런 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왜 1호, 2호가 특히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뭘 내놓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를 1호 법안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2호 법안으로 내놓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호, 2호, 3호, 4호 이 정도 법안들만 보면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게 딱히 없다. 이 말인 즉슨 김종인은 그럼 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냐? 어차피 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안 하면 어차피 나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 나 할 일 없어. 마지막으로 정치 권력을 엔조이하고 싶었다. 김종인은. 저는 이게 거의 다라고 봅니다.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것은 마지막으로 권력을 엔조이하고 싶었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 싶었다. 자신 개인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요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위했겠습니까? 난 미래통합당에 관심도 없어 라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김종인 미통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미통당은 한국당이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택도 없습니다. 네, 제이스님 말이 맞아요. 마치 그것도 괜찮네.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시간 벌어놓고. 네, 영화님 궁금해하지 마세요. 김종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 헛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님이 여러 번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통당은 김종인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다. 김종인 어른이라고 하겠죠. 김종인 어른이. 김종인 어른이의 아주 나이 많은 80대 노인의 마지막 권력 엔조이 판을 깔아준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율티비님이 사람 잘 고치고 있는 사람을 왜 들쑤시냐 이국종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조세반님이 김종인 언제 갈까요? 빨리 갈수록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밝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종인한테 슬슬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김종인 지금 2달 동안 한 게 뭐 있어? 김종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슬슬 이제 나오니까 지금 급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급해? 11월 달쯤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당명을 바꾸느니 뭐 정강정책을 바꾸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비만 받아먹고 당비만 축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위원회 만들고 이 사람 앉혀서 위원회 만들고 저 사람 앉혀서 위원회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만드는 위원회에서 뭐 하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냥 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을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당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야, 더 이상 김종인 못 기다려 할 시기가 오면 김종인은 집에 갑니다. 그때가 빨리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 택도 없이 대권 눈독 들이는 김종인 80세 국정원장 박지원 78세 공천 다 말아먹은 김용우 73세 아주 팩트 폭행을 하고 계십니다. 음지에서 거론되는 홍석현 71세 좌파 대권주자 이낙연 64세 이번에 홍준표가 꼭 대통령 되셔야 하지만 정권 탈환이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나오셔도 충분히 젊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주자만 찾아다니죠. 김종인. 대선주자를 발굴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대선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김종인이 와갖고 야, 내가 띄워줄게. 대통령 한번 해볼래? 하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김종인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약간 점쟁이처럼 말하는 걸 좋아해요. 김종인은. 내 생각인 것처럼 말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닌 것처럼 발 뺐다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한 말 중에서 뭔가 맞는 게 나오면 거봐 내가 뭐 했어 내가 그랬었잖아 이렇게 약간 이래저래 막 떡밥을 막 던져놔요. 김종인의 특유의 어법 막 떡밥을 막 던져놨다가 이 중에서 뭔가 걸리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 말이 아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혹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 라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김종인이었다. 못 느끼셨어요? 내가 했던 말도 며칠 지나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는 게 지금 김종인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 기다려봐. 대선주자가 데려온다니까 내가. 데려오긴 뭘 데려와. 이러다가 누구 하나 대선주자로 떠오르거나 아마도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13% 야권 대선주자 13%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15% 17% 하다가 20% 가까이 만약에 홍준표가 올라간다. 그럼 그때 김종인은 이럴 겁니다. 거봐. 내가 좀 있으면 대선주자 한 사람 올라온다고 했지? 홍준표가 이렇게 20% 가까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김종인은.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쟁이들처럼, 점쟁이 비하 발언인가? 아무튼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마치 점쟁이처럼 막 여기저기 뿌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는 주워 먹고 아니면은 손절하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